인정이 끊기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가 흔들린다. 타인의 반응이 줄어들면, 존재의 무게까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자존감은 자신의 손을 떠난 상태다. 서양 철학은 이 지점을 오래전부터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플라톤은 인간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비춘다고 보았고, 니체는 박수에 의존하는 정신을 약한 의지의 표지로 해석했다. 타인의 인정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그것이 자존의 근거가 되는 순간 삶은 외부 변수에 휘둘리는 구조로 바뀐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스스로를 평가하기보다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자신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타인의 성공은 곧 자신의 열등함으로 번역되고, 무관심은 실패의 증거로 과장되며, 작은 침묵도 거절로 해석된다. 둘째, 비판을 들으면 내용과 인격을 구분하지 못한 채 전면적 부정으로 받아들인다. 조언은 공격처럼 느껴지고, 거절은 관계의 파탄처럼 인식되며, 결국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다. 셋째, 성취의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박수가 멈추는 순간 공허가 되살아나고, 더 큰 인정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정에 매달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타인의 판단에 종속된 존재로 낮춘다.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이라는 수단에 매달린다. 결국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기준의 위치에 있다. 자존감의 기준이 내면에 있지 않고 타인의 눈빛에 놓여 있을 때 삶은 언제든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인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마치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불안해진다. 이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헤겔은 인간이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말은 곧 우리의 자존감이 처음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를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아로 오해할 때 시작된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거울이 아니라 심판대로 사용한다. 거울은 나를 비추는 도구지만 심판대는 나를 평가하는 장소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해석하며 그 반응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정하려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내면의 기준은 약해지고 외부의 반응은 점점 더 강력한 권력이 된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타인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나를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규정해버릴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시선에 스스로를 가둔다. 한번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면 그 기대를 잃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한다. 결국 인정이 끊겼을 때 느끼는 공허는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 판단의 권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다. 타인의 말이 나의 결론이 되어버린 구조에서는 침묵조차도 부정처럼 들린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정은 필요가 아니라 생존 조건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자존감은 타인의 손에 맡겨진 채 흔들리기 시작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비교에서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를 낮추게 된다면 이미 자존감은 경쟁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 이 구조에서는 평온이 아니라
순위가 삶의 기준이 된다. 홉스는 인간을 끊임없이 경쟁하는 존재로 묘사했다. 그는 인간이 명예와 우위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경계한다고 보았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바로 이 경쟁 심리를 일상 전체로 확장한다. 친구의 성취는 축하의 대상이기보다 비교의 재료가 되고, 타인의 성공은 자극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성취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누군가보다 앞섰지만 내일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곧바로 불안이 시작된다. 이때 자존감은 축적되지 않고 매번 초기화된다. 마치 점수가 저장되지 않는 게임처럼 인정은 그 순간만 유효하다. 루소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의식하게 될 때 허영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보다 사회 속 인간이 더 불행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비교는 필연적으로 우열을 만들고 우열은 감정의 요동을 낳는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항상 타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자신을 재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만의 기준은 점점 흐려진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지보다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결국 비교는 타인을 향한 시선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다. 비교에 중독된 자존감은 결코 안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더 앞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인정에 의존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묶어둔다. 한마디 지적에 하루가 무너진다면 문제는 말의 강도가 아니라 자아의 구조에 있다. 인정에 기대어 세워진 자존감은 비판 앞에서 유난히 취약하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되 의심하는 나 자신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 반대의 구조에 놓여 있다. 타인의 말은 확실하고 자기 판단은 늘 의심스럽다. 그래서 작은 지적도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판결처럼 들린다. 비판을 받으면 내용과 자기를 분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아쉽다는 말이 당신은 부족하다로 번역되고 하나의 실수가 전체 인격의 결함으로 확대된다. 그 결과 방어가 시작된다. 반박하거나 침묵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을 정당화한다. 이는 오만에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이미 외부 승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감정에 지배된다고 보았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비판을 들을 때 올라오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분석하지 못한 채 그 감정에 휩쓸린다. 그래서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사실보다 해석이 과장된다. 이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하다. 완벽해야만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은 존재하지 않기에 긴장은 지속되고 결국 작은 지적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는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니라 무너질까 두려워 단단한 척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힘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인의 말이 참고 자료가 아니라 최종 결론이 되는 순간 자존감은 늘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인다. 원하던 자리에 올랐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목표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 인정을 얻었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의존의 신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보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성취는 방향이 아니라 순간의 환호에 가깝다. 박수가 울리는 동안에는 존재가 선명해지지만 그 소리가 멈추면 다시 흐릿해진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성취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인정받았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기대보다 칭찬이 적으면 성취는 곧바로 실패처럼 느껴지고 더 큰 반응을 얻기 위해 목표는 점점 과장된다. 만족은 잠깐이고 갈증은 길어진다. 밀은 더 높은 차원의 만족과 낮은 차원의 만족을 구분했다. 인정에 의존하는 성취는 대개 외부 자극에 가까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반면 스스로 납득한 노력과 과정에서 오는 만족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문제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후자보다 전자에 더 민감하다는 점이다. 결국 성취는 반복되지만 자존감은 축적되지 않는다. 매번 새로운 인정이 필요하고 이전의 성공은 금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내면은 제자리에서 같은 갈증을 되풀이한다. 공헌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다. 자존감의 뿌리가 밖에 있을 때 어떤 성공도 충분히 깊게 뿌리내릴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수록 더 외로워진다면 그 관계는 친밀함이 아니라 평가의 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 앞에 설 때 더 긴장한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상대의 표정과 말투, 반응의 미묘한 온도를 끊임없이 분석하며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았는지 되짚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날의 장면을 반복 재생하듯 복기한다. 말 한마디, 침묵 한순간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면서 관계는 편안한 교류가 아니라 끊임없는 시험처럼 느껴진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타인 앞에 선 단독자로서 불안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의 불안은 존재론적 차원을 넘어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체화된다. 거절당할 가능성, 실망을 줄 가능성,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관계 전체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기보다 상대가 좋아할 만한 말을 먼저 계산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관계 속 자아는 점점 축소된다. 진짜 감정은 뒤로 물러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춘 모습이 전면에 등장한다. 겉으로는 배려 깊고 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 모습이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조용히 자리 잡는다. 결국 관계는 만남이 아니라 승인 획득의 과정이 되고 피로는 쌓여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판단만이 자신의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에너지를 쏟는다. 상대의 마음을 예측하고 조정하려 애쓰지만 그 결과는 늘 불확실하다. 그래서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안정되는 대신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지는 역설에 빠진다. 결국 문제는 타인이 아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 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평가장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진다. 누군가의 아니요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꺼진다면 그 거절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번역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거절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판정처럼 느껴진다. 누군가는 일정이 맞지 않아 제안을 거절했을 뿐인데 그는 밤새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자신의 말투, 표정, 태도를 되짚는다. 단순한 불일치가 전면적 부정으로 확대되고 하나의 선택이 전체 가치의 평가로 왜곡된다. 이때 상처가 되는 것은 거절 자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너무 빠르게 내려버리는 사고의 습관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과도하게 동일시할 때 고통이 커진다고 보았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바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바람과 함께 자신의 존재까지 거부된 것처럼 느낀다. 의지의 좌절이 곧 자아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거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존감의 위기로 발전한다. 또한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타인의 선택은 통제 밖의 영역에 속하지만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영역을 자신의 책임처럼 떠안는다. 더 잘했어야 했다. 더 완벽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큰 죄책감과 수치심이 형성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 거절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줄이고 자신의 의견을 미리 낮추고 기대를 표현하지 않는다. 상처를 줄이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아를 축소시키는 방식이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셈이다. 거절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자존감이 외부 승인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은 존재의 위협이 된다. 그리고 그 위협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체감된다. 문제는 세상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바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비판보다 칭찬에 더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동시에 그 기대를 잃을까 두려워 마음이 조용히 긴장한다면 이미 자존감은 외부의 손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비판에 약할 뿐 아니라 칭찬에도 취약하다. 칭찬은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힘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이미지로 바뀐다.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는 순간 그것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된다. 혹시라도 다음번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과 존중도 함께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니체는 군중의 도덕과 평가에 매달리는 인간을 경계했다. 그는 외부의 가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타인의 눈으로 사는 삶이라고 보았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칭찬을 통해 잠시 자신을 긍정하지만 그 긍정의 근거가 자기 내부가 아니라 타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많은 칭찬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그 칭찬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관리한다. 흉은 인간이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공감 능력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지만 그 감정에 지나치게 예속되면 스스로의 중심을 잃게 된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증폭되고 무관심을 느낄 때마다 가치가 축소된다면 감정의 진폭은 점점 커진다. 결국 삶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출렁이는 수면처럼 변한다. 이 역설은 분명하다. 칭찬을 통해 자존감을 세우려 할수록 자존감은 더 불안정해진다. 왜냐하면 칭찬은 반복되어야만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한 번의 인정은 오래가지 않고 더 큰 인정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성공해도 쉬지 못하고 잘해도 안심하지 못한다. 칭찬이 기쁨으로 머물지 못하고 긴장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자존감의 근거가 아직 밖에 놓여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는다. 남의 평가는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정작 자신의 판단은 믿지 못한다면 이미 중심은 바깥으로 기울어 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의 가장 깊은 특징은 타인의 목소리는 크게 듣고 자신의 목소리는 의심한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기보다 먼저 타인의 반응을 예상한다.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어떻게 보일지, 이 말을 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 길을 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 그 결과 선택은 점점 자신의 욕구와 멀어지고 삶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정받기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흐릿해진다. 칸트는 성숙이란 타인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지 못한다. 결정의 기준이 내면의 원칙이 아니라 외부의 승인일 때 책임 또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선택 이후에도 늘 불안이 남는다. 혹시 틀린 건 아닐지, 혹시 실망을 주진 않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진다. 또한 파스칼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고요 속에 홀로 남는 시간을 힘들어한다. 타인의 반응이 없는 공간에서는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쁨과 관계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만 정작 자신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든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내면의 기준은 약해지고 외부의 평가가 곧 진실처럼 굳어진다. 누군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심하고 아쉽다고 말하면 곧바로 흔들린다. 스스로를 평가할 근육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은 늘 외부 신호에 반응하는 계기판처럼 작동한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인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신을 판단할 권리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 권한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자존감은 언제나 외부의 소리에 따라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끝없이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난해진다.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간다. 능력을 증명하고 성실함을 증명하고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증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대가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또다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자존감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시험대에 오른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라고 보았다. 타인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정에 의존하는 삶은 이 순서를 거꾸로 둔다. 타인의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가치를 재조정한다. 그 결과 자존감은 고정된 토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림자가 된다. 또한 몽테뉴는 인간이 스스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완벽해지기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타인의 박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의 정의가 되지는 않도록 거리를 두는 태도다. 이 변화는 극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순간마다 묻는 질문이 달라질 뿐이다. 이 선택이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나에게 납득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의 기준은 조금씩 안쪽으로 이동한다. 인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정이 산소가 아니라 향기처럼 느껴질 때, 즉 없어도 숨 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존감은 안정된다. 타인의 말이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는 상태, 그 지점에서 자존감은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리 잡는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구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일은 증명이 아니라 이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일 때 인정에서 벗어난 자존감이 조용히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이미 스스로를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인정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자존감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